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바닷가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런데 각종 독성 해파리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네, 국내 독성 해파리 종류와 또 쏘였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한창훈 박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바다로 피서 떠나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인 것 같습니다. 이 독성 해파리 문제 심각한데요. 국내에서는 이 해파리가 몇 종 서식하고 있고 그중에서 독성 해파리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발견되는 해파리는 총 32종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해파리는 기본적으로 자포라는 독침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 독성이 있는데요. 그 독성 정도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의를 요하는 해파리는 노무라 이끼 해파리, 상자 해파리, 커튼 원양 해파리, 야광 원양 해파리, 유령 원양 해파리, 유령 해파리, 작은 불에간 해파리, 관 해파리 등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해변가에서 해파리한테 쏘인다라고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해파리가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공격성이 굉장히 강한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쏘일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게 되나요? 예, 해파리가 사람을 적으로 보고 공격하는 경우는 없고요. 해파리가 유역 능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물결에 떠다니다가 물놀이 중인 해수욕객과 우주연이 마주치게 돼서 이제 쏘임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파리는 다리 부분에 기다란 실 모양 혹은 털 모양의 척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독을 담고 있는 독낭이 있어서 해수욕객과 접촉하면 독낭이 터지면서 독침이 피부를 파고들게 됩니다. 쏘임 증상은 해파리 독성과 체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쏘이게 되면 가장 먼저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그 후 쏘인 부위에 채찍 모양의 홍반이나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목에 물린 것처럼 부어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그 쏘임 증상 같은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또 간혹가다 쏘인 흔적이 오랫동안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은 심각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의식불명, 전신통증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응급기관에 신속히 이송 조치를 받으셔서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화면으로 이제 피해 상황을 보니까 통증이 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해파리에 대한 피해 상황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매년 이제 여름철 해수욕객이나 이제 어민들이 해파리에 쏘여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은 2007년서부터 11년 사이에 연평균 한 360명이 진료를 받는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파리가 가장 많이 출현했었던 2009년의 경우에는 약 한 500명 정도가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응급처치 후에 상태가 호전되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유아의 경우에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앞서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해파리가 총 32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출현하는 해파리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위험한 해파리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독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해파리는 앞서 말씀드린 작은 불에간 해파리, 상자 해파리, 관 해파리 등이 있으면서 그 외에도 이제 노무라 이끼 해파리나 커튼 원양 해파리 등 비교적 독성이 강해서 주의할 해파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작은 불에간 해파리랑 상자 해파리는 외국에서도 독성이 강한 해파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작은 불에간 해파리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제 파란색 공기주머니가 물에 떠 있는 형태로 출현하기 때문에 그 비닐봉지 같은 걸로 오인해서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상자 해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2에서 3cm 정도의 크고 작은 투명하고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쏘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종입니다. 또 관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그란 모양의 해파리 형태가 아니라 긴 띠 모양으로 생겨서 해조류로 착각해서 쏘임 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해파리 하면 약간 이런 둥근 형태의 일정한 모양을 생각하게 되는데 좀 다양한 종류가 있고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군요. 근데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익숙한 해파리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어떤 해파리인지 또 쏘일 경우엔 얼마나 위험한지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죠. 네, 노무라 이끼 해파리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해파리는 아니고요. 중국에서 태어나서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되는 외래 유입 해파리입니다.
보통 8월에서 9월에 우리나라로 유입돼서 번성하다가 수온이 낮은 겨울철에 소멸하게 되는데 크기가 매우 큰 것이 특징으로 보통 크기가 1m 이상 되는 개체가 흔하게 발견되고 최대 무게는 150kg에 달하는 대형종입니다. 그리고 맹독성 노무라이키 해파리는 맹독성 해파리는 아니지만 워낙 많은 양이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때문에 해수욕장에서 가장 자주 접촉할 수 있는 해파리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아를 동반하신 분은 옅은 갈색의 커다란 해파리를 보시면 물 밖으로 나와서 접촉을 좀 피해 주시고요. 안전요원에게 필히 알려주셔서 수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이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훨씬 더 빨리 또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되는 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흐르는 해류의 흐름이 강하게 형성돼서 많은 양이 빠르게 유입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노무라 잎깃 해파리도 문제겠지만 최근에는 보름달 물 해파리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해파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는 건가요? 네, 보름달 물해파리는 앞서 말씀드린 다른 해파리랑 다르게 독성이 좀 약한 해파리로 많은 쏘임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다만 유아의 경우에 접촉하면은 알러지 반응이나 쏘임에 의해서 부어오르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매년 보름달 물해파리가 대량 발생하고 있고 자망이나 정치성 어구에 많이 들어가서 그 조업시간 지연이나 어구 파손, 어획물 선도 저하 등의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피해 예방 차원에서 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현재 지금 주의보가 발령된 해역은 전남, 전북, 경남에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현재 지자체에서 제거 작업을 통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년 해파리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런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매년 전국 연안뿐만 아니라 외래에서 유입되는 해파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예찰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그 정보를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과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 발생을 통해 징후가 포착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주의보를 발령해서 지자체로 하여금 신속히 제거 작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해양수산부는 해파리가 상습적으로 대량 발생하는 해역에 대해서 사전에 대량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파리 유생인 폴립을 제거하는 사업을 3에서 5월 사이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해파리들 특히 어느 지역에 많이 출현하는지도 궁금한데요.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예, 보름달 물해파리랑 우리 노무라 잎깃 해파리 같은 경우 우리 바다 전역에 출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 독성 해파리로는 커튼 원양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해나 울산, 포항 등 남동해 및 동해 남부에 주로 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자 해파리는 제주, 남해, 강원 지역에 주로 출현을 하고요. 작은 불에간 해파리는 제주, 야광 원양 해파리나 유령 해파리 같은 경우 제주와 부산 주변 해역에 많이 출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이제 해안가 전역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군요. 그렇다면 해파리에 쏘일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이렇게 쏘였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해파리에 쏘이거나 혹은 해파리를 보시게 되면 신속히 물 밖으로 나오시고요. 저촉 부위에 촉수가 붙어 있으면 소독제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서 떼어내십시오. 그리고 바닷물을 이용해서 남아있는 촉수를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 이때 이제 수돗물이나 알코올성 음료 등을 이용해서 세척하시면 피부에 미세하게 붙어 있는 독낭을 터뜨릴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또 해파리에 쏘이면 식초를 사용하면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식초는 상자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에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종류의 해파리에 쏘인 경우에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하실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세척 후에는 가려움이나 통증 때문에 긁으면 증세가 악화될 수 있으니까 절대 손으로 긁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냉찜질이나 45도 정도의 따뜻한 정도의 온찜질을 하시면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응급처치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면 반드시 응급처치 기관이나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이왕이면은 이제 해파리에 쏘이지 않게끔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좋을 텐데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이제 해파리에 쏘이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같은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먼저 우리원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독성 해파리의 사진과 주요 특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해파리가 위험한 해파리인지 저희 홈페이지를 들르셔서 해파리 정보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먼저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해수욕을 하시다가 해파리를 보시거나 혹은 다른 물체, 이상한 물체를 보시면 일단 물 밖으로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호기심에 만져보거나 하면 쏘일 수 있으니까 해파리와 바로 접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시게 되면은 일단 물 밖으로 나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해파리는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노출된 부위에 쏘임을 유발하기 때문에 노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래시가드처럼 피부 노출 부위를 적은 복장으로 하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해변가에서 이제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해파리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국립수산과학원 한창훈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흔히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뭐 수돗물이라든가 식초를 이용해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좀 잘못된 상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바닷물로 상처를 씻는 게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이와 함께 해변가에 가신 분들께서는 아이한테 뭐 안전장구, 튜브나 뭐 구명조끼 같은 걸 끼웠다 하더라도 너무 깊은 곳에 가지 않게 얕은 곳에서 같이 놀게 하면서 해파리에 쏘이지 않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